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아줌마의 통일톡 방송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방송으로 같은 소리의 평화, 다른 의미의 평화라는 주제로 남북한 간의 이질화된 평화 개념을 알아보고 평화의 참 의미와 평화 만들기에 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방송에 앞서서 팔불출이 되어서 아들 자랑을 좀 하고 방송 시작할게요. 큰아들이 엄마의 새로운 도전에 감동하였는지 글쎄 거금을 들여서 방송용 마이크를 구입해 줬답니다. 덕분에 좀 더 편안한 목소리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두 개의 인용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두 번째, 양 정상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시청자 여러분, 이 두 인용문을 기억하시나요? 앞의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2018년에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의 일부이고 뒤의 것은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일부예요. 남북의 두 정상이 8천만 민족과 세계 인류 앞에 한반도의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고 또 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 상징적 조치로 비무장 지대 내에 설치된 남북한 GP를 폭파하였고 이는 마치 평화시대를 축하하는 축포처럼 비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는 당시 곧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접경지역 일대에 투자해서 낭패를 보신 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2, 3년 전 평화의 장밋빛에 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약속한 평화인데도 왜 이행되거나 지속되지 못할까요?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북한이 평화라는 같은 문자와 소리를 사용함에도 각자의 제도와 문화가 추구하는 평화의 개념에 내재한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평화 개념에 관한 이론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세계적 평화 연구가인 요한 갈퉁은 다음과 같이 평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사형 같은 직접적 폭력,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같은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인 문화적 폭력 등 이 세 가지 폭력 모두가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 했고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소극적 평화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의미의 평화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은 평화를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하거나 그런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개념은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평화 개념도 사용자 의도와 목적에 따라 진짜 평화, 가짜 평화 등으로 사용되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평화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고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했습니다. 남북한 대화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사전에도 없는 매우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1973년 1월 27일 체결된 파리 평화협정은 1년이 조금 넘은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의 무력 침공으로 깨지고 말았죠. 이뿐 아니라 빅톨 세르빌리에 의하면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860년까지 평화 보장을 전제로 한 약 8,000건의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은 평균 2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진짜 평화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짜 평화를 전제하였습니다. 만약 가짜 평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므로 평화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북한이 사용하는 평화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북한 조선말 사전에는 평화는 전쟁이나 무장 충돌 같은 것이 없는 상태이거나 분쟁이나 반목이 없이 화목한 상태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개념의 평화 개념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 철학 사전에는 평화를 계급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의 평화는 그들의 약탈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의 연장이며 자기 나라 근로자들과 식민지 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평화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약탈전쟁과 노예의 평화를 강요하는 사회제도를 뒤집어 엎을 때만 이룩될 수 있고 전쟁의 근원이며 평화의 파괴자인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항구적 평화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대부분인 자유민주 진영의 평화는 가짜 위장 평화이고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완전한 소멸 상태를 진정한 항구적 평화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위해 혁명적인 전쟁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 개념과 너무 다르죠? 문제는 이러한 평화 개념을 북한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남북한의 이질적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평화 구축의 선구자 존 폴 레드라크는 평화를 만들어가며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은 오랜 분단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적대 관계를 좀 더 향상된 관계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과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정치적 난제에만 치중한 당국자들의 정치 행위보다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오해와 갈등을 풀어 심리적 변화를 쌓아가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평화 만들기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가 큰 인기를 끈다는 기사를 자주 접했습니다. 초코파이는 4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간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코파이가 자본주의 물질의 힘을 넘어 남녘 동포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지금도 하나를 입안에서 녹여 먹으며 마음까지 풍성해졌던 저의 어린 시절 눈깔 사탕처럼요. 당시 개성공단 북녘 근로자들 역시나 고된 노동 후에 혀끝에서 녹는 그 달콤한 초코파이의 정을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화는 이렇게 만들어져 익어가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상이몽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상 아줌마의 통일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